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어제도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 이재선 회계사를 시장 권한을 남용하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와 관련한 16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다른 재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당시 성남시 부시장으로 재직했던 박종호 부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2012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이재명 시장이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와 관련해서 당시 보건소장으로 재직했던 구송수 보건소장, 이영선 보건소장과 관련된, 그리고 당시 보건소장들이 부시장실을 찾아와서 부시장에게 한 얘기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가 2012년 이후에 친형 이재선 회계사가 2002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최근에는 그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용인효자병원 백규주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와 관련된 진실에 대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날 백기주 선생은 분명하게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당시 이재선 회계사 부부를 만나서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당시 이재선 회계사에게 준 약은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조증약이 아니고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부분에 잠을 못 자서 잠을 편히 자라고 그런 형태로 수면제를 줬다고 분명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2012년에 백기주 선생이 이재선 회계사를 만나서 약을 줬다는 시점과 관련해서도 백기주 선생은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2002년이 아니고 1999년이다 라고 몇 차례 분명하게 강조해서 증언했습니다.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저도 참석했습니다. 제가 기자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증인으로 참석해서 증언을 한 것은 처음이고, 또 이재명 현 지사와의 관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증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외가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날 재판의 주요 내용들, 그리고 그 증인으로 참석했던 증인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나온 박종호 부시장은 구송수 시장이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면서 힘들어하며 할 때 이전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시장으로서 강제 입원과 관련된 검토 보고를 받았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검토 결과 강제 입원 어려운 것으로 보고받았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실무자의 입장에서 왜 부시장에게 그런 보고를 했는지에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보고한 것 같고, 실무자가 분명하게 당시 부시장인 박종호 부시장에게 부시장님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구송수 분당구 보건소장이 자신의 방을 찾아왔다고 하면서 구송수 보건소장이 이재선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구송수 소장은 그것을 강제 입원으로 판단하고 보건소장으로서 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찾아와 하소연한 것으로 이해했고, 구송수 소장은 박종호 부시장에게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구송수 시장은 울면서까지 다른 보직으로 옮겨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건소장이 정상적인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었다면 그렇게 울먹으면서 했을까요? 이것은 이재선 회계사 건으로 보건소장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상급자인 부시장에게 그런 애로사항을 토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후 보건소장이 구송수에서 이영선으로 바뀌고 나서 이영선 소장도 찾아와서 구송수 소장보다 더 힘든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이영선 소장이 박종호 부시장실에 찾아올 때 어느 날 흑빛이 되어서 찾아와서 왜 그러냐 라고 했더니 이재선 회계사 문제로 며칠 잠을 못 잤다, 살려달라고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이영선 소장은 당시 박종호 부시장이라 자기는 깜빡하기 싫다 라고까지 하면서 이재선 회계사 건으로 상당히 괴로워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박종호 부시장은 처음에는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박종호 부시장은 이처럼 이 같은 보건소장들의 행위와 관련된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지시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종호 부시장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중단하라고 지시했고,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건 부시장이 명령이다 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2년 두 보건소장이 힘들어할 때 찾아와서 박종호 부시장에게 한 이야기, 이것은 이제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겠지만 이날 박종호 부시장의 증언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고 많이 거론됐던 백기주 의사,
저는 이제 백기주 선생이라는데 백기주 선생과 관련해서 백기주 선생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백기주 선생은 이재선 부부를 자기가 초대해서 만난 것은 사실이고 약을 준 것도 사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 측에서 요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 백기주 의사가 이재선에게 처방해 준 약은 조증약이 아니고 이재선 회계사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잠을 잘 자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수면제를 전달해 줬다. 그것은 백기주 선생의 부인이 가정의학과로서 병원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가져와서 전달해 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 증언인데요. 여태까지 이재명 지사 측은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서 2002년부터 이재선 회계사가 정신병을 앓아서 용인정신병원의 백모 의사로부터 조증약을 처방받았고 처방전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언론도 그렇게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백기주 선생은 분명히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 선을 긋고 명백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기주 선생도 1999년 당시 만났을 때 이재선 회계사가 변호인 측이나 이재명 지사 측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정신에 심각한 이상이 있거나 정신병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전혀 정신병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날 백기주 선생이 증언한 내용 중에서 더 중요한 하나가 새롭게 밝혀졌는데요. 그렇다면 백기주 선생은 그날 왜 백기주 선생 부부하고 이재선 회계사 부부를 만나도록 하고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하고 거기서 약을 줬을까요? 이날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이날 백기주 선생은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 변호사를 포함해서 당시 시민 모임 핵심 관계자들,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등 4명이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힘들어하니 백 선생이 이재선 회계사를 만나서 좀 설득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받고 그날 모임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밝혀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20여 년 전에 일어난 그날 밤에 또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형으로부터 힘들어해서 시민모임 핵심 관계자들 이재명 변호사의 측근들이 전화해서 백 선생이 이재선 회계사를 상담하도록 한 그 사건이 20년이 지난 2012년도에 왜 그게 정신병자로 오인하거든 조증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됐을까요? 그거는 당사자들만이 알 수 있을 것도 같고 아닐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이처럼 백기주 선생이 그날 한 증언의 핵심적인 부분은
이재선 회계사가 정신병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자기가 그렇게 만난 거는 이재명 변호사를 포함한 측근들 4명의 요청에 의해서 만나서 자기는 이재선 회계사하고 가까이 지내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얘기를 들어주고 차후로 만나기 전에 이재선 회계사의 통화를 통해서 잠을 못 자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수면제를 가져가서 이걸 드시고 좀 편안하게 주무시라. 그런 취지로 자기는 선의로 그날 밤에 그 모임이 이루어졌고 자기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날 약을 갖다 주라고 한 거는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요청한 거 아니냐? 라고까지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기주 선생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황상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난다. 애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백기주 선생이 또 다른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2010년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어느 날 10여 년 만에 자기한테 전화가 와서 형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형을 좀 만나달라. 그리고 똑같이 1999년도에 이재선 회계사를 좀 만나서 설득해 달라고 했던 그 핵심 증인들, 핵심 측근들, 그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백기주 선생한테 이재선 회계사를 좀 만나서 설득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번 재판을 진행하면서 검찰이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면서 2012년 4월에서 6월까지의 이재명 시장이 시장이라는 권한을 남용해서 친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혐의뿐만 아니라 2012년에도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정황이 용인 정신병원 전 이사장한테 전화해서 2010년 10월 11일경에 앰뷸런스를 보내서 형을 입원시켜달라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고, 지난번 증인으로 나왔던 용인 정신병원 전 이사장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번에 증인으로 나온 백기주 선생이 2010년 시장 취임하고 나서 10월 이후경에 그런 이재명 시장의 그런 전화, 그리고 측근들의 전화, 이것이 있었다고 한 것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2010년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에 취임하고 나자 바로 성남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자 이재선 회계사가 2010년 10월경에 성남시 홈페이지에다 글을 쓰고 이런 부분의 친형이 이례적으로 모라토리움 비판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언론에서도 이 부분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인으로, 저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법정에 증인으로 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이재명 지사죠. 이재명 지사하고 과거 시민운동을 같이 했던 입장에서
이런 인권 유린과 관련된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관련된 검찰 쪽 증인으로 제가 법정에 쓰는 부분이 상당히 제가 증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외를 느꼈습니다. 아마 검찰은 저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 제가 1994년부터 성남 시민 모임으로 창립 발기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재선, 이재명 지사를 알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을 들어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저를 증인으로 채택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 제가 증언한 내용을 저도 정말 법정에 있으니까 긴장이 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검찰도 그렇고 특히 변호인 측은 2002년도에 이재선 회계사가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느냐 정신병적으로 그런 얘기를 제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1년, 2년 그때는 백궁정자지구와 관련해서 피고 이재명 당시 변호사와 저 그리고 지난번 증인으로 나왔던 김현지 등과 정말 수시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러저런 얘기를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만일 그 당시에 그런 이재선 회계사가 그런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면 제가 모를 리가 없는데 나는 그런 기억이 안 난다. 더 나아가서 2000년 성남일보가 창간되고 나서 2001년, 2002년 그 즈음에 피고 이재명 변호사도 저희 쪽에 칼럼을 게재했고 이재선 회계사는 책 읽기라는 칼럼을 통해서 저희 성남일보에 기사를 계속 게재했기 때문에 만일 지금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렇게 정도의 심각한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상당한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나름대로 기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고 그 당시에 이재선 회계사의 행태나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지사 중에서 2002년도에 이재선 회계사가 그 성남시 홈페이지에 글을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특정 언론과 관련해서 그 당시 수정구 청소년 특혜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당시 김병량 시장이 시장에 당선되기 전에 김병량 시장을 수행했던 비서 정모 씨를 위해서 그 청소년 수련관을 의탁받도록 한 것이지 이재선 회계사한테 의탁을 준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재선 회계사가 청소년 수련관을 특혜를 받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제 그 기억에 있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2013년 8월경에 제가 참여한 단체가 있습니다. 성남 시민사회단체 협의회입니다. 2013년 8월경에 창립했는데 왜 만들었냐? 이재명 시장이 2010년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성남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재명 시장의 잘못된 행정, 정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비판이 실종된 성남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단체들한테 얘기해서 시민단체를 좀 만듭시다. 그래서 시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2013년 8월경에
성남 시민사회단체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계기적으로 이재명 시장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 보도자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2014년 5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이 친형을 직권을 남용해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라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 시민사회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보도자료에 나갔고 그랬습니다. 근데 변호인 측은 그것을 마치 보수 세력들이 종북 척결을 집회를 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저한테 물어봐서 저는 그거는 우리 협의회에 참여한 일부 단체가 한 것이지 성남 시민사회단체 협의회가 정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은 우리가 원래나 의결사항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의결한 바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저는 모르겠습니다. 독수리 오영제라고 지난번 그 김현지 증인이 나왔을 때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수리 오영제 제가 스스로 그렇게 부른 적은 없지만 피고가 2015년 6월경에 제가 피고 이재명 시장하고 소송 중일 때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우리 독수리 오영재가 한번 만나야 되는데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뭐 그러자. 그렇지만 저는 이재명 시장이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2011년경부터 이재명 시장과 관련된 핸드폰 번호를 제 핸드폰에서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했느냐? 너무나도 친밀하고 친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의도하지 않게 전화를 해서 오해할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번호를 삭제했고 그날 모르는 전화가 와서 긴가민가 해서 보니까 이재명 시장이었다 라고 취지로 제가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는 그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언론을 길들이라는 취지로 댓글 실명제를 언론에 강요했고 댓글 실명제를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100% 주고 안 하는 데는 50%를 주겠다. 그래서 저는 그 광고를 안 받겠다 선언했고 그 부분을 우리가 기사도 내보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비판적 언론에 대한 길들이기라는 취지의 제 증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남일보는 이재명 시장이 재직하면서 성남일보 홈페이지 상단에 이재명 섹션이라는 것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신문의 속성상 고유의 편집권의 재량이고 독자들에게 이재명 시장에 관련된 기사를 한 군데서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차례 검찰, 경찰 조사받을 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입법성을 조사받았지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그것까지 묻더군요.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가 당시 시장이죠. 2013년 12월 30일 제가 성남일보 게시판에다가 이재명의 막말과 언론관이라는 기사를 첨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파일일 수도 있는데 이재명 지사의 형수에 대한 막말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당시 시장은 2014년 1월 7일경으로 기억됩니다만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이 부분에 개입했다라고 주장하면서 가족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특정해서 제가 국정원에서 돈을 받았고 수백만 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재명 시장을 검찰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의를 제기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 막말 파일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9개 선거법으로 저를 기소하고 이재명 당시 시장과 측근 고소고발 이런 부분 10여 개가 같은 검사실에 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검찰이 그 검사실에서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상당히 압박감이 있어서 그 이후에 재정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었다라고 제가 변호인한테 밝혔습니다. 저는 이날 재판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백기주 선생도 그렇고 2000년대 초반에 정말 친했던 사람들의 증언대로 나와서 얼굴을 붉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는 이재명 지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어떻든 이날 재판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증언들이 나왔고 이재선 회계사를 일방적인 정신병자로 몰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팩트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 지사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증언자들이 할 수 없었고 또 이재선 회계사 그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날 증언자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판사가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몇 번 남지 않은 재판이지만 계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재판 상황을 간략하게 독자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